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니까 인간이 한 건지 AI가 한 건지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화통화가 오거나 심지어 영상통화가 와도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인지 전문가도 구분을 못해요. 이런 보이스피싱에 잘못 속은 IT 전문가,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는 영국에서는 한 대형 은행의 지점장이었나요? 은행장이 다른 독일 은행의 그 총수가 전화한 줄 알고 80억을 사기당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잘 알던 그 친구가 영어 발음이 독일식 발음인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태어난 출신이라서 I can really try to speak in a German accent. Then it really sounds like a German English speaker. 막 라고 하는 특정 발음들이 있어요. 영어가 아닌 really, it doesn't sound like an English speaker. 이게 이제 미국 발음이라면 독일 발음은 it really sounds like a German speaker.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에다가 독일 악센트까지 어떻게 인공지능이 흉내내냐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말투, 모든 것도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자,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은 아마 도서관에도 다 있고 필독서로 유명하죠. 이 책의 10주년 서문을 GPT-3 옛날 버전입니다. 얘한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저자인 하라리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 책의 서문으로 쓰려고 하는데 당신 동의해요. 그랬더니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충격으로 할 말이요. 왜 그랬냐?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내 말투와 내 문장으로 썼네? 놀랍다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사실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고 IT나 컴퓨터 쪽으로 좀 더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생성형 AI가 잘하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가 글이건 음악이건 그림이건 기존의 데이터만 있으면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 잘하니까 유발 하라리는 인터뷰도 많이 했고 칼럼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썼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투로 책을 쓰는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흉내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요즘 친한 분들은 아이들한테 동화를 어떤 책을 읽어주지 이러지 않고 귀찮으니까 챗GPT에 들어가서 안데르센 동화 스타일로 15분짜리 구연 동화, 주인공은 6세 장준호, 친구들은 포켓몬, 파이리, 피카츄, 아르세우스, 레쿠자, 그리고 가족의 훈훈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맞춰줘. 그럼 15분짜리 구연 동화가 안데르센 스타일로 포카츄 주인공이랑 6세 내가 그 주인공을 하고 싶은 우리 아들 이름과 함께 가족의 사랑 이야기로 뚝딱 나옵니다. 심지어 이미 끝나버린 완결된 해리포터 더 이상 없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다 보거나 다 읽었죠. 해리포터의 속편을 써줘. 해리포터가 우주 여행을 가는데 다스베이더랑 싸우고 그 다음에 호빗하고 골룸들이 친구. 이거 뭐지 이거는 반지 제왕과 스타워즈와 해리포터가 짬뽕이 됐네요. 써줍니다. 뚝딱 써줘요. 다스베이더가 나오고 싸우고 호빗과 골룸들과 싸우고 100페이지 써달라면 100페이지 써주고 200페이지 써달라면 200페이지 써줘요. 읽은 다음에 재미가 없다. 약간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 스타일로 써줘. 부부의 세계 스타일 넣어줘. 그럼 다스베이더가 나와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써달라는 대로 뚝딱 기존의 데이터만 있으면 다 써주고 이게 인간이 썼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바로 적용이 됐냐면요. 올해 1월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CES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가전쇼에서 디지털 헐리우드 세션을 많이 다녔어요. 파라마운트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올해 1월에 상상을 하고 논의를 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본 작가라든지 배우들 뭐 이런 모든 스크립트 인간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막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그걸 듣고 있었죠. 저는 관객으로. 너무 놀라운 건 올해 1월에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실직 사태 이걸로 이미 변해버려서 1월에 상상하던 게 7월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1960년대 이후로 가장 큰 파업으로 번지면서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벌써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AI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분야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나는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쪽 필드를 보고 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저처럼 강연한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몇 달마다 파워포인트 보통 1년 정도는 파워포인트 쓰고 다음 해에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IT나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달 업그레이드 하다가 매주 하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이건 벌써 한 3달 전 슬라이드입니다. 요새 제일 부러운 게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는 다 쓰여져 있는 거 해석만 계속 바꾸면 최태성 쌤, 심영학 쌤 부럽습니다. 요즘 IT나 미래기술, 이 최신과학 하는 사람들은 너무 변화가 많아서 이게 거의 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제 들린 거, 그저께 들린 거. 그래서 정말 변하는 속도가 이쪽 필드에서는 너무나 엄청나다.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만 발전이 빨리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헐리우드에서 수만 명, 디자이너, 작곡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 정말 세계적으로 이 챗GPT 사용하는 사람만 해도 1년에 한 달에 6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고 세상 변하는 게 그냥 일부 과학자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이 작품 멋있죠.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 콜로라도의 미술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대상을 줬어요. 실제로 작가는 누구였나? 여기 옆에 있는 제이슨 앨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거는 딴 거 없어요. 스페이셜 오페라 그려줘, 생성, 클릭 했더니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상금이 대상이었으니까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상금도 챙기고 근데 한 건 없어요. 인공지능한테 만들어줘? 그때 나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 욕을 먹었죠. 정말 쌍욕을 먹었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막 That's pretty fucking shit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트위터로 야, 네가 양심이 있냐? 우리는 그림 그린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디자인해가지고 작품을 상상하고 몇 시간, 몇 날 며칠 그리는데 너는 가서 그려줘, 생성, 클릭 그걸 내 가지고 상금을 챙겨가는 이런 양심도 없는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이 사람 당당했어요. 왜? 나 대회 규칙 어긴 거 없어. 대회 규칙이 미디어 툴, 디지털 툴 써도 된다고 했고 인공지능 쓰지 말라는 말 없었거든. 억울하면 너네들도 딴 대회 가서 상 타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반박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이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웹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북아메리카에 이제 나오는 버전인데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작가가 그림을 안 그려요. 엄청 멋있는 고퀄인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인공지능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진,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윤종신 씨 스타일로 작곡해주세요. 백곡 넣고 작곡하면 윤종신 스타일로 음악이 나옵니다. 심지어 저작권도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원곡하고 다르니까 윤종신 씨가 내 곡처럼 들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기존의 데이터만 있으면 뚝딱 나오는 정도가 된 거죠. 음악, 그림. 그래서 얼마 전에 블라인드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홍대 미대 나온 디자이너 한 분이 막 자괴감이 든다 이러면서 푸념을 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디자인하고 그림 그렸는데 이제 내 경쟁자들이 다 AI로 만들어서 파니까 나도 AI로 작품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내가 왜 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을 전공했는지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나도 생성형 AI 써가지고 막 쓰기만 하면 나오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별로 없다. 나 왜 이 전공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얼마 전에 강연 갔다가 어떤 학생, 아니 디자이너였던 것 같아요. 미술하시는 분이 저한테 되게 볼멘 소리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었더니 몇 년 전에 2016년인가 그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나오셔가지고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AI의 미래, 인공지능의 미래 안 사라지는 직업은 창의성이 있는 미술 그런 직업이 안 사라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저 그때 한국에 없었고요. 그 방송 나간 적 없는데 아마 정재승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정재승 교수님이 차필 나가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나갔어도 참고로 친합니다. 이거 디스하려는 거 아니고 농담이고요. 그 정재승 교수님이 아니라 제가 나갔어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2016년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고 개랑 고양이도 구분을 잘 못하고 이렇게 뭐 머핀이랑 치와와 이런 사진 구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인간이야말로 창의성, 창조를 잘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다 뒤집힌 거예요. 이제 예술가들이 자기의 밥벌이를 고생해야 되는 오히려 육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 정비공이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빨리 바뀌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바뀔까요? 금방 이제 다음 로봇 전문가는 바뀐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경우가 그래서 더 이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자, 사진도 바로 찍어내요. 진짜 가짜 구분할 수 없이. 똑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5월에 보리스 엘작센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사진 작가가 이거를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라고 엄청난 대회예요. 수십 년 됐고 사진 작가로서 이 대회에서 상 한 번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정말 대단한 대회인데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을 냈어요. 그리고 역시나 1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진 작가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상금을 챙긴 게 아니라 심지어 상금은 훨씬 많거든요. 아까 그 작가가 받은 것보다. 근데 수상 거부를 하고 작가 옆에 탈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명한 대회가 인간이 만든 건지 인공지능이 만든지도 구분을 못하면 대회 왜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인공지능이 1등상 바로 챙길 건데 우리 인간들끼리 내가 잘 찍었어, 네가 잘 찍었어, 너 1등, 나 2등 상금 주고 등수나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일리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진과 그림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아이들 입시, 수능 문제 한 문제 덜 맞추고 더 맞추고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누군가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취업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상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돼버려요. 내가 어디 졸업하고 시험 보고 경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어떠한 쪽으로 가는 사람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냐? 무언가 쓸모있는 걸 만드는,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졌지,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경쟁하는 것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